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15년 전 대구 계명대 인신매매 사건. 2006년도쯤 한창 얘기가 돌았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총학생회에서 문자가 날아옵니다. 수상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신축 원룸을 소개하겠다며 봉고차에 태운 후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권하고서 그 뒤에 납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명대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수상한 자가 다가오면 즉시 경찰이나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 이 문자는 특정 사건이 터진 후 총학생회에서 발송된 겁니다. 그 사건은 2월 중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계명대 남자 신입생 하나가 자취를 위해 학교 근처의 원룸을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신축 원룸이 있는데 아주 싸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저렴한 가격의 신축 원룸이기도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말하며 차를 가져왔으니 타고 가자고 했답니다. 검은색 봉고차였는데 안에 탔더니 자기 말고도 다른 신입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3명 더 있더랍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종이컵에 직접 담아온 보온용기에 커피를 돌리며 추운데 고생이 많다고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병원 침대 위에서 손발이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에는 온갖 수술 도구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온갖 발버둥을 쳐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엎었고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지만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악착같이 손에 묶인 끈을 풀었다고 합니다. 터져나오는 코피를 억지로 옷을 벗어맞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뛰쳐나가려는 도중에 사람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방 안에 캐비넷 안에 숨었는데 어떤 사람이 몇 명 들어와서는 빨리 찾아, 가까운 데 있을 거야. 그리고 문 전부 다 잠고.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계속 캐비넷 안에서 숨어 있는데 몇 분 뒤에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전화를 하더니 빨리 찾으라는 등의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수술실로 보이는 방 안에 아무도 없어지자 슬그머니 나와서 창문을 열고 나왔는데 개가 엄청 지저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오는 게 보였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창문으로 그 수술실 같이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서 캐비넷에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갖 공포스러운 상상과 혼란을 겪으며 캐비넷 안의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쭈그려 앉아 몇 시간이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니 또 다른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옆에는 부모님이 통곡을 하시며 살았다 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출이 되었는가 하니 그 납치되었던 건물의 또 다른 방에는 같이 봉고차를 탔었던 학생 3명 중 하나가 손발이 묶인 채 병원 침대에 묶여져 있다가 깨어났나 봅니다. 그 학생이 깨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손에 살같이 벗겨지는 고통을 참고 손을 빼낸 후 밖으로 뛰어나가서 약 30분 정도를 질주한 후에 도착한 구멍가게에 몸을 숨기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곳이 대구가 아니라 포항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나머지 학생 2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한 경찰 수사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종이라고 마무리되어 있고 아마도 온갖 장기를 추출당해서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일당 중에 2명은 현장에서 잡혔고 또 다른 용의자들과 봉고차에 태운 아줌마는 지금도 추적 중이라고 하네요. 계명대 다니시는 분이거나 대구에 사시는 분은 꽤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듯 하네요. 대구 남학생 납치 사건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실종되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당시 경찰에서는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다만 현재에도 이런 인신매매나 장기적출에 관련해서는 여러 유튜버분들이나 인터넷상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계명대 학생 처장이 안전을 당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 학생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생에게 주의를 요망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대학 처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 학생 모두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계명대 학생처장이 전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는 최근 어느 모자가 계명대 학생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 후 고맙다며 전달한 음료수에 수면제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가르쳐준 학생이 정신을 차려 깨어보니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병원 수술대. 장기 인신매매범으로 보이는 일당에 의해 학생은 자칫하면 신장 등 장기를 강제로 이식당할 뻔한 것이다. 틈을 이용해 탈출한 학생은 학생처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생처장은 곧바로 전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 것이다. 학생처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동생 같은데 누구 하나라도 변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족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범죄 조직들과 함께 이런 장기 밀매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무조건 모른 척해라. 가끔 살다 보면 정신없이 뭔가를 찾는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본인한테만 보일 때인데요. 그럴 때는 절대 모르는 척 하십시오. 그거 사람이 아닙니다.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해운대 송정 바닷가에서 놀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어떤 아가씨가 뭔가를 찾더라고요. 이상한 것이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뭐라고 묻는데 아무도 대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동네에 사는 미친 여자라서 대꾸를 안 하는 건가 하며 버스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어느 시점에 그 아가씨가 저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제 보라색 핸드백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사람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것이 육성으로 내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높이도 없고 그냥 생각 속에서 흘러가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려는 찰나 이런 버르장머리에 없는 새끼를 보았나 라며 제 뒤통수를 누군가 강하게 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 아팠습니다. 웬 할머니가 저에게 화를 내며 또 때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나서 할머니 왜 때리세요? 제가 뭐 잘못했다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오히려 이놈이 말대꾸를 하네 라며 또 때리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버스가 왔고 저와 친구를 비롯해서 할머니까지 모두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을 걸었던 여자만 타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기분의 창밖을 보며 궁시렁거리며 있는데 아까 저를 때렸던 할머니께서 학생, 아까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니한테 요망한 게 붙어가지고 내가 그거 떼어내려고 그랬다. 아까 그 여자, 그거 사람 아니고 귀신이다. 나는 뭔 또라이 같은 소리인지 이상한 할머니인가라고 생각했죠. 그냥 더 이상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모른다고 대답했으면 가방을 찾아내라고 니한테 붙었을 기다. 그 요만기 붙으면 그때부터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기라. 조금 무서웠지만 그냥 말이 안 돼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친구랑 내렸을 때 아까 할매가 여자 이야기하더만 우리 버스 기다릴 때 니한테 뭐 물어본 여자 없었잖아. 친구는 전혀 못 본 여자. 아마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저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세 번 봤는데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피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려우면 당연히 돕지요. 그런데 목소리와 말투부터가 다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사람의 육성이 아니다 싶으면 모르는 척 하세요. 그런 귀신이 붙어버리면 절에 가거나 무당에게 구슬하더라도 당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